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제도부터 볼게요. 1910년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더 이상 우리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지역명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을 보냈는데요. 이때 조선에 온 총독들은 모두들 군인, 무관 출신이었고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처음 조선에 파견된 총독은 데라우치라는 군인이었어. 이 사람은 조선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총과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억압적인 방식을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거야. 게다가 일제는 조선을 쉽게 먹은 게 아니에요.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저항을 했니? 끊임없이 저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우리가 또다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강하게 눌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 강압적으로 다스렸는데요. 이때 했던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무단이라는 것은 무력에 근거해서 하는 통치라는 의미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억압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합니다. 헌병은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군인은 어디에 있어? 군대에 있어야죠. 그런데 군인이 순찰을 하면서 일반 경찰의 역할을 하고 막 세금을 걷는 오늘날 행정공무원의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즉결 심판권이라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즉결 심판권은 영장 없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벌금을 매길 수도 있었고 때릴 수도 있었죠. 법을 어긴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 없이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이루어진 처벌이 태형이었어. 중요합니다. 자, 태형이 뭐야? 엉덩이를 때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라서 갑오개혁 때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을 시킨 거지. 누구에게만? 바로 조선인에게만. 조선인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바로 태형틀인데요. 여기에 사람을 엎드리게 한 뒤에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막 때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 지들 맘대로야. 실제로 당시 때렸던 기록을 살펴보면 집 앞에 청소를 게을리했다고 10대를 때리고요. 혹은 덜 익은 감을 팔았다고 80대를 때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때렸던 거지.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공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즉결 심판권을 가진 헌병,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겠어. 게다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도 제복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들어와. 생각을 해봐. 너네가 학교에 갔는데 수업 시간에 쌤이 칼을 막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괜히 잘못한 게 없어도 무서울 거 아니야. 갑자기 선생님이 돌변해가지고 칼을 빼들지 누가 알아.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어요. 언론, 신문 같은 거 만들 수 없고요. 출판, 책이나 잡지 만드는 것도 안 돼. 집회, 모여서 시위하는 거 당연히 금지고요. 결사, 모임이나 단체를 만드는 것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모여서 독립이니 일제 타도니 이런 말들을 할 게 뻔하니까 아예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서 조선인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겠다 방법을 정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민지 우민화 교육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인들을 우민, 멍청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에요. 조선인들이 너무 똑똑하면 힘들어. 괜히 많이 가르쳐서 아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식민지배를 당하는 지금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야. 저항하고 독립이 어떻고 대들고 짜증나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도 골치가 아파요. 아무 교육도 안 시켜서 너무 멍청하면 부려먹기도 힘들잖아. 뭘 시켰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최소한의 글자 같은 건 알아야 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적당한 바보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교육기간이 4년으로 줄이고요. 보통 교육, 읽기, 말하기, 쓰기 이런 기본적인 교육만 시켜. 또는 공장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농업, 상업, 공업에 대한 지식, 실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등교육인 대학은 당연히 없겠죠. 이처럼 최소한의 교육만 시켜서 일제에 복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수탈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제가 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을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주워 먹을 게 있거든. 그게 바로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토지에 그렇게 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일제는 토지조사령을 발표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토지제도 너무 올드하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발전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야 해 라면서 토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걷어 식민 지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제는 전국의 땅 주인에게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 땅은 내 땅이에요. 이런 걸 신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고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어려워. 절차도 복잡하고요. 게다가 기간까지 정해줬는데 그게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사 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 땅을 굳이 신고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마을의 땅, 가문의 땅, 왕실의 땅, 이런 경우는 소유자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신고가 안 된 땅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자 일제는 그 땅들을 모조리 먹어버립니다. 일제가 만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땅들을 일본인 농민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조선에 일본인 지주, 땅 주인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반면 조선의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작농이란 자기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이 시기에는 소작농들의 상황이 특히 더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작농 우성이와 지주인 미소리가 있어. 원래는 우성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보통 반은 미소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우성이가 먹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우성이는 또 미소리의 땅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마찬가지 계속 빌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 우성이가 죽어도 우성이 아들은 계속 미소리 땅을 빌려. 이처럼 여러 대에 걸쳐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인 영구 경작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주인이 나카무라라는 일본인으로 바뀌어. 그런데 얘가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야. 또는 땅을 빌려줄 테니 더 많은 곡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땅 주인, 지주의 갑질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조선의 소작농들 어때? 먹고 살 수가 있겠어?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고요. 살기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허가를 받아 회사를 만들었더라도 총독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해산을 시킬 수도 있었어. 자, 이렇게 허가제로 실시한 이유가 뭘까요?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드는 것을
막겠다는 거야.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운동 자금 내고 그러면 어떡해. 싫은 거지. 그래서 회사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 이러한 회사령을 실시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